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자, 닉네임은 응시크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응시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응시크님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저는 붕어 형님 구독자이고 고민 사연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 고민 사연을 올리고자 메일 보내드리는데 취업 관련에 대해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요즘 취업이 많이 힘들잖아요. 힘들거나 현실 상황에 관해 간접 체험으로 영상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도 틈틈이 챙겨보고 있고요. 저희 고민은 직장 구하기 힘든데 주변 지인들 얘기 들으면 이공계열 쪽이 취업이 잘 된다. 인문계열은 힘들다고 본인들도 누구는 산업기사 쪽으로 준비하고 그에 맞는 분야 직장을 다니는데 저한테도 이거 한번 준비해보라고 권유를 했는데 제 전공도 그렇고 제 경력도 이쪽하고는 무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별로 내키진 않았거든요. 내용도 많이 어렵다고 들었고 그것보다 저희 관심 분야는 영어 번역 쪽인데 나름 학원도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분야도 취업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준비를 해도 잘 안된다면 진짜로 들은 그대로 공과 계열 또는 IT 계열 쪽으로 알아봐야 하나. 주변 얘기 듣다 보면 내가 원하는 직장 구하기 힘들어서 동의하게 되더군요. 그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저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괜히 남들 한다고 준비했다가 시간 낭비해서 저만 피해보기 싫고 저도 나름 목표가 있는데 그런 일은 그냥 번역기 두르기면 되는 걸 뭐하러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냐는 그런 눈치를 받는 느낌도 들었어요. 부모님도 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먹고 살기 어렵다라며. 지금 제 처지를 봤을 때 꾸준히 준비를 하면서 알바나 아닌 보안일 하면서 용돈벌이로 계속 될 때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번역을 준비한 이유는 영어를 좋아하기도 하고 영화나 미드 접하면서 자막 오역이 많다 보니 내가 한번 제대로 배워서 우리나라에 번역 안 된 영상들 한번 내가 직접 제작해서 이런 일쪽으로 가보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준비를 해도 잘 안된다면 이거 말고 다른 분야로 업종을 준비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조언을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번역 쪽을 준비하신다는 거네요. 번역을 준비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혹시 과가 그쪽 과인가요? 영문학과 출신인가? 보통 번역하시는 분들이 보통 영문학과 출신 아닙니까? 어학 계열. 아, 그렇군요. 그럼 아직 졸업한 건 아니겠네요, 대학교? 대학을 졸업한 상태는 아니겠네요.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관광 경영과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네요. 이거는 관광도 아니고 경영도 아니요. 이거는 관광도 아니고 경영도 아니요. 아, 졸업했다고요? 아, 졸업을 하셨구나. 근데 졸업을 해보니까 관광 경영 쪽으로는 그 진로를 살리기 힘들군요. 왜냐하면 번역하고 관광 경영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하프 그루프 푸르님 어서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그 페트폭력 댓글 달아주신 거 잘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저한테 또 힘을 실으시려고 들어오셨군요. 2년째라고요. 아.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번역 쪽은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시다가? 왜냐하면 제가 남자분들 중에 번역 쪽 일하시는 분은 사실 얘기 못 들었어요. 보통 번역을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보통 이제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어학계열 이제 종사자분들이 보통 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이미 번역 쪽 일하는데 비전공자 아닙니까? 비전공자. 어, 영어에 관심 있다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번역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영어에 관심 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아주 잘해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번역보다는 종자분들이 많이 뛰어들고 여자들이 많이 뛰어든다는 거예요. 남자들보다. 그러니까 어학계열 종사자들이 많이 뛰어드는 거죠. 님은 정확하게 어학을 완전히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 그렇다고 그 원어민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미 그거잖아요. 지금 관심이 있다는 거지 정말 내가 그 번역을 수준급으로 잘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이 번역을 해서 내가 확실하게 돈을 벌었다거나 인정을 받았다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관심이 있는 거하고 그냥 좋아하는 거하고 진짜 할 줄 아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으면서 좋아해야 돼요. 아니, 관심이 있으면 잘해야 돼요. 관심이 있으면 더 잘해야 돼. 이거를 결과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일단 이미 번역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번역 수준이 어느 정도 급이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력으로 따지면 어학연수 3개월이랑 해외 체류 1년 정도 있다고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 예. 어학 계열은 오, 물론이고 랄리 학술 뭐세요? 논문을 쓰는 와중에도 영어는 필수죠. 석사 때 생각이 나네요. 한글로 논문을 쓰지만 영어로 쓰지 못하면 통과 못하는 규율 때문에 고생한 그때 고통이. 난 일본어 계열인데 서러웠죠. 랄리 뭐세요? 오늘 질문 하나 갑시다. 잘 오셨네요. 안 그래도 랄리 궁금했는데 갑시다. 오늘 온다는 거 내일 안 온다는 소리네. 잘 오셨네. 자, 경찰학교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미 번역이 내가 어느 정도 급이 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 분야는 실력이잖아, 실력.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일을 받아서 해본 경험이 있나요? 이 번역일을 오더를 받아가지고 내가 직접 일을 받아서 처리해가지고 돈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직 없다고요? 그럼 이게 결과로 드러난 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번역 알바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해보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이걸 했을 때 얼마 정도 돈이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금은 좋아하는 거지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이걸 돈으로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구하고 있다고요. 이거 좀 일자리 많지 않나요? 아르바이트는? 이 사이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고 있다고요. 이게 잘 안 구해주는구나. 이 번역일 같은 게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그냥 원래 하던 사람이 계속 쭉 이어서 하는 것 같아. 이것도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실력과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들 일을 계속 따오는 것 같아요. 원래 아무런 경험이 없다거나 증명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요. 크몬 같은 데 보면 저런 거 이제 번역 알바 구할 텐데. 네, 크몬이 있네요. 여기 사이트 그 있잖아요. 일단은
번역 알바 사이트 다 가입하고 알바 구한다는 글 꾸준하게 게재하세요. 테스트 통과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테스트 통과해야죠. 그게 중요하네요.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응시크님. 이게 내가 봤을 땐 번역도 똑같은 다 번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양이 되는 것도 있고 양이 얼마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이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막 그렇잖아요. 무료 테스트요. 그럼 아직 테스트도 안 해보신 거네요. 엄밀히 따지면. 자, 마이카님 반갑습니다. 왜 대답 안 하시나요? 인사하셔야지, 왔으면. 오늘 그냥 못 갑니다, 마이카님. 참. 일단은 테스트 통과하는 게 가장 한번 떨어졌다고요. 그때 왜 떨어졌어요? 다른 분의 사연이 진행 중이니 제가 이야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붕어 형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잘 아는데 본인은 모르잖아요. 나는 잘 알고 있죠. 근데 님은 모르잖아요. 님은 잘 모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민선님 어제 반갑습니다. 헷갈리는 문장 번역기 돌리는 게 안 된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번역기 쓰지 말라고 하는 거네. 그냥 자기의 실력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네요. 제가 봤을 때 번역 이쪽 분야도 장벽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 번역도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해석하고 다르잖아요. 알아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글로 치면 약간 자연스럽게 문장이 형성이 돼서 몰입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해석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해석만으로 끝나는 거는 구글 번역기로 돌리면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맞잖아요. 생각보다 번역 장벽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거기다가 응시크림을 또 갑자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번역은 영문학과 나와야 하고 인맥이 있어야 돼요. 하던 사람만 일감을 준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 그거잖아요. 전공자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고, 이것도 원래 하던 사람이 계속 일감을 따가는 거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분도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그러니까 버는 사람은 버는 거고, 안 버는 사람은 뭐 하나도 이제 일감 못 따오고 손가락 빨고, 그 막상 이게 만약에 무료 테스트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내한테 처음부터 일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험난한데요, 응시크님. 제가 봤을 때는요, 험난합니다. 험난해요. 번역도 드리고 보니까 나는 3D 직업이던데, 3D 직업. 힘들지요. 인정합니다. 언어의 장벽은 그 어떤 벽보다도 높아요. 우리가 게임하다가도 아기 때 뭔 말인지 몰랐다가 아래쪽 대사를 통해 클리어하게 된 게임도 있잖아요. X 열혈 시리즈. 료알님이 열애 시리즈 좋아하시는구나. 의외네요. 예, 성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응시크림.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일자리 내가 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5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위험한데 50만 원밖에 안 돼. 그리고 번역 자체가 큰 돈을 벌기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제 번역이라는 장르가 별로 없었을 때는 이걸 좀 돈을 만진 사람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만진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이 번역 시장도 제가 알기로는 포화 상태로 알고 있는데, 포화 상태. 네,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감은 별로 없는데 하겠다는 사람은 많죠. 하겠다는 사람. 왜냐하면 전국에 대학교 영문학과는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보통 4년제 가면 영문학과 무조건 다 있습니다. 근데 50만 원이면 별론 것 같은데? 저게 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막상 50만 원 될지 10만 원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 저것도 해봐야 되는 거죠. 해봐야 되는 거. 그리고 저 50만 원이 하루 왼종일 해가지고 50만 원인지 아니면 잠깐 뭐 한두 시간만 하고 50만 원인지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내가 막 짜투리 시간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내 개인 시간 포기하면서까지 막 그렇게 했는데 50만 원밖에 안 되면 가성비가 엄청 안 좋은 거죠. 투잡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성비 아닙니까? 내가 짜투리 시간을 적게 투자하고 그만큼 수익을 많이 가져와야 되잖아요. 디셈버 경원님 어제 썸네일 보고 빡쳐 들어왔다고요? 어떤 썸네일요? 제가 빡칠 만한 썸네일 있었나? 아, 예, 반갑습니다. 이 투잡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은시크님. 투잡도 중요한 게, 사람 지치면 안 돼요. 지치면 안 돼. 하다가 지쳐버리면, 오래 못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번역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지 말라는 거죠. 엄청난 부품급을 안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우리가 어른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근데 그 말이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좋아하는 게 직업이 최고지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잘 모르면서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해보면 그 어른들 말이 맞은 네, 게, 썼죠. 남자는 XX, 여자는 YY. 이걸로 저는 굉장히 빡쳐서 이야기하려다. 제가 그 이야기하면 파장 날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진심으로 얘기하고 싶어도 참고 오늘은 그냥 경찰 프로젝트 합니다. 랄님 오늘 또 빡칠 만한 거 하나 더 올라갑니다.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 예, 더 올라가요. 그 후속편이 오늘 완성됐습니다. 1시간짜리가. 자, 아무튼 왜 부모님들이 어른분들이 좋아하는 거 직업 삼지 말라고 하냐면, 좋아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아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게. 그리고 이 번역 일이 또 웃긴 게 뭐냐면 풀이 아닙니까, 풀이. 프리랜서잖아. 풀이라는 게 뭐예요? 자유롭게 일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 뭐냐 하면 내가 일을 따와야 되죠. 내가 일을 따오지 못하면 쫄딱 굶는 거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한테 소속되지 않고 누구한테 구속당하지 않으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게 풀이잖아요. 보통 프리랜서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 번역 아닙니까? 카페 가서 일할 수 있고 누구한테 뭐 갈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단점 뭐냐? 풀의 단점 뭡니까? 내가 일을 못 따오면 쫄딱 굶는 거죠. 내가 이 실력으로 어떻게 뜰벗어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극악의 가성비가 나오죠. 약간 유튜브랑 비슷해. 유튜브도 프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유튜브 돈 보고 접근하잖아요. 돈 보고 접근하는데 웬만한 사람들 다 접어요. 다 접습니다. 왜 접을까요? 영상 하나 만들려고 하루 왼종일 편집하고 해가지고 올려서, 이 정도 올렸으면 나도 100만 유튜버처럼 조회수 많이 나오겠지 했는데 한 달이 지난 조회수가 100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0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조회수가 100도, 그러니까 월수입이 100이 아니라 조회수가 100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상 만들면 며칠 동안 작업하고 비싼 장비도 사고 계속 편집하고 막 진짜 별의별 생쇼를 다 했는데, 그래서 올려가지고 이 영상 올리면 구독자 많이 쌓이면서 나도 100만 유튜브 될 수 있겠지라고 오만 이제 행복해로 돌리고 있었는데, 막상 결과 딱 보면 현타가 심하게 와. 그 현타를 엄청나게 자주 경험해야 돼요. 근데 이미 한번 현타 경험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속해 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접어서 나가는 거죠. 한 만큼 수익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경우 여러분 뭐 10분짜리 영상 있잖아. 그 편집 영상 만들 때 있잖아요. 그 편집 영상 하나 만드는데 하루 왼종이 걸립니다. 하루 왼종이. 그러니까 그 전문 편집하시는 분한테 안 맡기고 내 혼자서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시도해 봤는데 정말 손이 많이 가요. 여러분 있잖아요. 단순히 그 영상 편집할 때 컷 편집 필요한 부분만 자르고 자원만 넣는 것도 하루 왼종이 걸립니다. 그것만 해도 왼종이 걸려요. 번역이 저게 쉬워 보여도 시간 엄청 많이 걸릴 거야 아마. 한글 여러분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 자막 넣는 것도 한 5분짜리 하는데 2시간 걸려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시크릿. 근데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지 말라는 거죠.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말라는 거지. 차라리 그리고 전 번역기를 하기 전에 일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순서이지 맞나 생각합니다. 은시크나님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번역기를 이제 하고 싶어 하잖아요. 번역일이 메인이 아닌 거죠. 서브잖아요, 서브. 그럼 일단 메인부터 구하고 나서 안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메인 구하신 상태입니까? 여기 보면 일단 메인 일자리부터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메인 일자리부터 구하고 나서 일단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고 나서 번역을 배우든가 아니면 일감 따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메인 일자리부터 구하고 나서 일이 좀 안정되고 나서 번역일에 도전하는 게 순서이지 않나. 아니 번역일 말고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본 써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보안일 하셨어요? 혹시 그 에스테 시스템? 어느 보안 하셨어요? 보니까 출동 보안 아닌 것 같고 시설 보안이겠네. 저는 보안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알바 자리가 별로 없어요. 알바를 고정적으로 할 게 별로 없어. 니 보안일 해봤다고 했잖아요. 물론 보안도 편견이 있지요. 근데 보안을 이미 해봤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그리고 님 그거 있을 거 아닙니까? 신인 경비 이수증 있을 거 아니에요. 신인 경비 교육 이수증. 그거 있으면 바로 면접만 보고 일시킬 수 있거든요. 그게 있고 없고 차이 큽니다. 보안업체 들어갈 때. 아니 근데 좀 웃긴 게 왜 프로의 스커밍 1년 하고 왜 스택은 한 달에 한 번 하고 간뒀을까? 프로의 스커밍 스택 비슷한데 왜 프로의 스커밍 1년 버티고 에스텍은 한 달만 하고 간뒀을까요? 이상하네. 왜냐 도찐 게 찌르거든요. 프로 에스컴이나 에스텍이나. 에스텍이 오히려 회사 이름은 더 클 텐데 한 달하고 그만뒀다는 거. 인채민님 1,500원 감사합니다. 한 달하고 그만뒀다는 거는 뭔가 일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일이나 근무 환경이라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근무지가. 아니,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티오가 모자라서 무한 대근으로 가야 된다거나.
마디 주제하야 비비지. 인원 한 3명 모자라가지고 계속 쉬는 날 돌아가면서 대근 들어가다 보니까 터스가 너무 심했다고. 그래서 일단 일부터 보여요. 일부터 그러니까 너무 지금 번역에 올인하지 마세요. 올인하는 거 지금 위험해. 이미 번역에 올인해봤자 뭐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일도 빡셌다고요. 근데 나이가 어드니까 다른 데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웬만하면 공장을 들어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응시크니. 공장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나아요. 터스를 덜하고. 대신에 공장 사업장은 좀 시내랑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공장 사업장 가면 좋은 게 시내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기숙사를 지원하는 데가 많아요. 아파트 같은데. 적은 나이가 아니구나. 그럼 번역이 올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번역일에 올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번역만 해가지고는 밥 굶는다는 거죠. 번역만 해가지고는. 확실하게 내가 꾸준하게 밥 먹고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먼저 확보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보안이라 하면 중간중간 시간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야간에 시간 많이 남잖아요. 그 시간 확보해가지고 번역 일을 조금씩 하면서 어차피 이거 뭐 돈 벌면 좋은 거고 뭐 아예 안 벌어도 상관없다.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그런 마인드로 가시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현명한 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거 하나만 바라보는 거 위험한 선택이에요. 언제 저게 내가 실력이 올라올지도 모르고 뭐 내가 뭐 저걸로 뭐 그 무적 테스트를 설마 그 통과한다 하더라도 일이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단가 낮은 일만 들어올 거 아닙니까? 단가 낮은 일. 돈 안 되고 작업 빡신 거 막 그런 것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엔 좋다고 막 재밌다고 하는데 막상 이거 해가지고 막 돈도 얼마 안 되고 일도 힘들고 일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선택했을까? 이걸 어떻게 먹고 사나? 이 고민에 빠질걸요, 분명히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메인 일자리를 확실하게 정하고 난 다음에 번역은 그냥 뭐 서브 일자리거나 아니면 뭐 취미생활 정도, 여가 시간을 그냥 보내는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기대 말고. 의식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좀 마인드를 만들어 가시는 게 본인한테 현명한 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연 보내셔서 감사하고 안전적인 일을 구해가지고 일과 번역 둘 다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